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근대 한의학 배척과 생존 그리고 제도적 개편에 대해 발표할 사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일제강점기 위생제도와 한의사 제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의료정책 수립 배경과 서양의학 중심 체제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근대화 속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재편되고 전통과 근대의 경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형성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의 한의학 억압과 생존이 해방 이후 의사-한의사 분리 제도 확립 및 현대 한의학 정체성에 끼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한국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하는 자주적인 이원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1907년 대한의원 관제와 일제히 서양의학 중심 일원화 정책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이원적 의료 체계는 식민 지배의 제도적 배제와 격화를 극복하고 해방 후 법적 복권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 결과물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는 이 과정에서 전통의학이 어떻게 제도적 정체성을 확립했는지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론입니다. 우선 조선 총독부의 의료 일원화 정책 기조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기본 정책은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정책을 적용하여 근대식 서양 의료 제도를 공식 의료 체계로 삼고 전통 의료 제도는 제도적으로 배제 및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만 의료 인력 부족과 조선인의 문화적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통 의료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책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생제도의 특징과 전통의학의 격화입니다. 우선 명칭이 격화되었는데 1913년 총독부는 의사규칙과 의생규칙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의사 명칭은 의생으로 실질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의생은 학교 교육 부재, 의료행위 범위 대폭 제한, 그리고 총독부 위생경찰제의 철저한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명칭 자체의 변화를 넘어 권한 및 법적 지위에서의 실질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통의사 폐지 제도 또한 있었는데요. 1944년 조선 의료령이 발표될 당시 의생을 의료 관계자로 규정하면서도 면허 자격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사실상 전통의사인 의생을 제도적으로 폐지하고 서양의학 중심의 일원적 체제를 완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방 이후 한의사 제도의 부활과 이원적 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한의사 제도의 법적 복권과 실질적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 한의사회의 노력과 함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의생은 공식적으로 한의사로 계층되고 의료업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제정한 최초의 현대 성문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원적 의료와 일원적 약사체계의 충돌입니다. 1953년 약사법은 한약사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고 서양약 중심의 일원적 약사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한약 관련 역할은 한약 종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 이원제와 약사 일원제 간의 불이치는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제도적인 문제점을 낳았고 이는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의사와 약사의 직능 간 충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어 변화와 전통의학 정체성의 재편입니다. 우선 식민지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제는 의생, 한방, 생약 등 일본식 용어를 도입하여 전통의학을 주류 근대의학 체제 밖에 위치시키고 그 정체성을 약화하는 언어적 틀을 형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방은 일본에서 서양의학 람방에 대비해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또한 현대적 영향 또한 있습니다. 2003년 한의학 육성법에서 한의학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식민지 시기에 규정된 전통의 경계가 현대 한의학의 현대적 확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낳았습니다. 다음은 손민지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가 정리한 고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찰 1에서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의료제도 변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대한제국은 1900년 의사규칙을 통해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병립시키는 이원적 체계를 자주적으로 시도했지만 이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7년 대한의원 관제 이후 전통의료는 사실상 공적의료체계에서 밀려났고 이에서 1913년 일제가 의생규칙을 제정하면서 전통의사는 의생이라는 한 단계 낮은 직명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이 격화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행위 범위가 크게 제한되는 제도적 주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1944년 조선의료령에서는 의생면역 규정 자체를 삭제하여 완전히 서양의학 중심의 일원화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해방 후 1951년 국민의료법을 통해 의생이 한의사로 공식 개칭되며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고 전통의학은 다시 현대 의료체계 안에서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 학습 목표 1번과 4번을 실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찰 2입니다. 고찰 2에서는 의료와 약사 체계 사이의 충돌을 중심으로 한의학 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해방 후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법적 의료인으로 인정하며 이원적 의료체계가 명확하게 자리 잡았지만 약사법에서는 한약사 제도 도입에 실패하면서 약사 직능이 서양약 중심으로만 조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약 조세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간의 구조적 갈등이 1950년대부터 누적되었고 70, 9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적 분쟁으로 확대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 약사법 개정과 2000년 한약사 배출을 통해서 뒤늦게 이원적 약사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용어 문제입니다. 일제는 한방, 생략과 같은 일본식 용어를 도입해서 전통의학을 서양의학 바깥의 주변적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이 용어적 프레임은 해방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 논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 육성법에서 한의학을 전통으로만 규정하는 방식은 한의학이 새로운 현대적 확장을 추구할 때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역사적 교차를 통해 한국의 이원적 의료체계가 단순한 제도 선택이 아니라 식민지의 억압, 해방 후의 재건, 그리고 직능 간 충돌을 넘어 형성된 복합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종합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의료체계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이 공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자주적 시도, 일제강점기의 제도적인 폐쇄, 해방 이후의 법적 복권이라는 장기간의 변동 속에서 어렵게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전통의학은 일제의 용어 재편과 제도적 격화를 경험했지만 해방 이후 교육, 면허, 직업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며 점차 현대적 전문직으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다만 의료는 이원화되었는데 약사 체계는 초기 일원제로 남았다는 불균형, 그리고 전통성 중심의 법적 용어 구성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한국 의료 체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적 검증에서는 저희 팀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나 해석상의 한계를 점검했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이원제, 격화, 말상 같은 표현은 실제 제도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단정적인 경우가 있어서 보다 오류를 최소화한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로 한방이라는 용어가 일본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체성 약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것 또한 다양한 학계의 해석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셋째,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생 격화가 단순한 정책 병화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 전략과 전문직 권위 해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배경을 강조했고, 용어 번안도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포함해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창적 통합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창적 통합에서는 앞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도출한 연구팀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론은 한국 전통의학이 근대적 정체성이 단순히 제도 변화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민지의 주변화, 해방 후 교육과 직능 체계 재정립, 약사 직능과의 충돌과 재조정이라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 상호작용하며 현재의 한의학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 갈등을 단순한 직역 대립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재해석한 점은 이 발표의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정통의학 제도의 연속성과 변화 과정을 더 유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